요즘 들어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이 안 들리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억, 수백억을 사기친 사기꾼이 단순히 징역 몇 년을 선고받고 심지어는 나라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고도 10년의 징역조차 살지 않는 현실에 분개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태어나는 아기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대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국론은 분열되어 남녀와 노소가 서로를 비하하고 국가가 기우는 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일어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열 그리고 사회에 쌓인 분노와 좌절감이 이 나라가 성장을 멈추고 기울어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들 중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한국 사회의 양심과 도덕이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잃어가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거의 절반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친 다음 숨겨둔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는 돈을 되찾지 못해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국가의 돈은 제 돈 쓰듯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것이 들통나고도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와 맞물리자 감옥에 간다는 것을 마치 엄청난 돈을 수년간의 감옥 생활과 교환한다는 인식마저 생겨날 정도입니다. 10억에 10년이라도 1년 연봉이 1억인 셈이네요. 쓰러진 여성을 돕자 그 여성에 의해 고소를 당해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남을 도왔을 뿐인데 그 결과는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디어에서조차 피해자보다 악역의 사연을 띄워줍니다. 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인식을 씌움으로써 양심의 가책마저 줄여줍니다. 정말로 범죄자에게 친절한 사회입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손해를 보고 비양심적으로 살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만연한 지금, 그 누가 양심적으로 살고 싶을까요? 과거에는 업보, 카르마, 혹은 기독교적 의미로든 어떻게든 악행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은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 그것을 위한 행위, 그리고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별 처벌을 받지 않는 고위 공무원들을 보고 대한민국이 악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로 퍼진다면 그 누가 악인에게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기 위해 아이까지 낳아가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강제로 불려간 군인들마저 국가가 책임지지는 못할 망정.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같은 절망감이 묻어나는 풍자가 팽배합니다. 청춘을 바친 힘겨운 병역 의무를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군캉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받아도 모자랄 사람들이 조롱당하며 이용당하고 스스로를 노예라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는 망하는 게 맞다 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갈 정도네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양심적으로 살아갈 만큼 바보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평범하게 살고 있던 수많은 일반인들을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상처 입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괴물들로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권선징악의 개념을 되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개념은 단순히 신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선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부른 질문을 하며 천천히 발전해 나갈 만큼 우리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선하면 바로 떠오르는 개념. 그 권선징악에 대한 믿음을 되돌리는 것. 이것만이 이 나라의 절망해버린 국민들의 희망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입니다.